자, 이제 법을 보셨으니까 정리 좀 해볼게요. 집합금융법은요,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일단 집회의 결의에서 의결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구체적인 입후보 절차나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관리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련한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르게 되는 것이지만, 이런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그 주체가 거의 마음대로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막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리규약이 없는 건물에서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과 같은 임원에 대한 입후보 절차, 이런 입후보 절차 없이 곧바로 관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입후보 절차 없이 관리단 집회 열어서 거기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입후보 절차 없이, 즉 집회에서 입후보 절차 없이 집회 당일 관리인 선임한 것은, 이것은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등권 침해다, 이렇게 보고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판결이 있어요. 이렇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해당 사건의 판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판례가 훨씬 더 많아요. 즉, 가장 집회에서는 이런 법에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집회 이전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같은 임원에 대한 입후보 등록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문제 없다, 이렇게 본 판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튼 뭐 이론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형식적이라도 이런 입후보 절차 두시는 것, 이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고 더 좋아요. 그리고 사실 사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갖춘 겁니다. 이걸 정식으로 입후보 절차를 공고하려고 하면 전체 구분 소유자에게 공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게시판에다가 게시한 것,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만 갖춘 거예요. 사실은 실무에서는 이렇게 형식만 갖추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입후보 절차 없이 곧바로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사실 자체만 가지고서 위협하다고 보지 않는 그런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관리 주체가 임의로 게시판에 입후보 공고를 할 수 있어요. 즉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또 이거 없으면은 사전에 이런 입후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런 소수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형식상 이런 입후보 공고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공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임의로 후보를 정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집회 당일 선임을 위한 투표 절차를 이행한다. 자, 집회 당일 그 사람, 즉 주최 측에서 거의 임의로 정한 그 사람의 찬반을 묻는, 관리인 선임 찬반을 묻는 그런 투표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안은 이 경우에 집회 당일에 별도로 후보 등록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게 문제였던 사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판례가 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 확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즉, 후보자 확정이나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를 반드시 소집 통지할 때 같이 동봉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이 법에 규정이 있어요. 자, 이게 동봉에 보낼 때 후보자가 없으면 공람밖에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후보자를 소집 통지 이전에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 즉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를 동봉하는 절차, 그 다음에 집회를 소집하는 절차, 이런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회 당일 구두로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사건 결의 절차가 위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해서 추가 후보 등록 요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위협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판례의 태도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해요.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관리규약이 없는 건물에서는 입후보 등록 절차가 온전히 집회 주최 측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마음대로고 거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판에 공고한 입후보 등록 공고 자체를
건물 외부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설사 입주자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통지가 아닌 경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입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어요.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회 당일 입후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후보 등록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제가 자문하는 모든 총회에서는 집회 당일에 반드시 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후보 등록하실 분이 있습니까? 왜냐? 본인이 선정될 기회 자체는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기회 자체를 안 준 거잖아요. 저는 이게 문제있다고 봐요. 따라서 당일에 저 후보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회를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회를 아예 원천 봉쇄하고 후보 등록을 막는 것, 이런 경우 이것은 피선거권 침해를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판례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판례 태도, 이 판례는 현재까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판례는 요 판례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이런 쟁점에 특화된 판례니까 이런 판례에서는 사전에 마음대로 후보를 정했다 하더라도 집회 당일 새로운 후보, 저도 후보 등록할래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과연 집회 당일 관리인 후보 추가 등록을 안 받아준 경우 무효일까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무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